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의 테디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세스의 디테일에 대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냥 말로만 하기에는 내용이 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강의 형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분석과 업계 기업 연구입니다. 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트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한지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살펴본 일본 취업 7단계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해보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본어, 두 번째로 자기 분석, 세 번째로 업계와 기업 연구, 네 번째로 채용 플랫폼 탐색, 다섯 번째로 엔트리 시트 작성, 여섯 번째로 적성 검사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 두 번째와 세 번째, 자기 분석과 업계 기업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별로 준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핵심적인 거는 본인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을 일본어로 사실 유창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가지고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내정 이후에는 이게 팽팽 노는 게 아니라 내정을 받고 나서도 그리고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꾸준히 일본어는 가지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할 단계가 바로 일본 취업 준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분석과 업계 기업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자기 분석과 업계 기업 연구에서 무엇을 뽑아내서 매칭하면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본 다음에 다음 강부터 이어서 자기 분석과 업계 연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각각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저를 자기 분석 무새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자기 분석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 분석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정의를 잠시 내려보자면 자기 분석이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취업 활동 위한 나만의 축, 기준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축이라는 표현 사실 와닿지 않으니까 기준점 정도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 사실 좀 일본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를 기업에 팔기 위한 세일즈 포인트의 발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면에서 당신들한테 매력이 있어요 라는 부분을 스스로가 좀 발견하는 과정을 자기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활동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 답은 절대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업계에 대한 정보, 엔트리 시트에 대한 좋은 예문, 적성검사의 샘플, 빈출 면접 질문의 모범 답안 모두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자기 분석의 답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나 강점까지는 뭔가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걸 대신 뽑아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남들이 이런 거 어필하더라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샘플이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 들고 면접장 들어가면 바로 들킵니다. 당연히 알죠. 면접관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 한두 명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 눈빛이나 태도만 보더라도 면접관들은 이게 진짜 저 사람 얘기인지 아닌지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저도 실제로 취업 준비할 때 너무나 많이 들켰었고 특히나 일본계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좀 질문을 해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혹은 저 사람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진중하게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스토리 자체는 절대로 본인의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 식으로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분석이 특히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살아온 일반적인 한국의 테크트리를 타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대학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경우가 많죠.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이제 대학 진학률 자체도 한국이 전 세계에 제일 높을 정도로 거의 기본값, 남들이 가니까 가는 약간 이런 것에 가깝고 전공을 무엇을 선택할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면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보통은 부모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혹은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가길래 아니면 성적 맞춰서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 기준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빠르면 2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 30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라 그러면 내 기준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분석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머리가 굳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과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나 일본 취업에서는 뒤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강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에피소드 자체의 이런 진실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본인이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뭔가 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구직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채용의 과정에서 디메리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히 본인이 좀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알아두시고 머릿속에 익혀두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자기 분석 과정을 잘 거치신 분들이라면 사실 그 이후에 업계나 기업 매칭, 엔트리시트 작성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준이 나왔으니까 반대편인 기업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글로 잘 엮어내는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뽑아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딱 3가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치관, 강점, 그리고 선호입니다. 가치관이란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삶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소 혹은 삶의 모습, 그리고 동기부여의 원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밸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치관 하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의 가장 큰 가치관은 성장 그리고 도움입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정말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에서 점점 커리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나갈 수 있는 넓이라고 할까요? 좀 기회도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런 커리어 시작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커리어를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기존보다 나은 환경에 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저는 또 그거를 보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보답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또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기업에선 특히나 본인의 가치관이 우리 회사와 맞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신졸채용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포텐셜을 보기에는 이 포텐셜이라는 게 사실 모호하잖아요. 이게 당장에 뭐 이렇게 한국처럼 즉시 전력이 되는 뭔가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랑 가장 잘 맞는 뭔가 인재상, 조직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관이 뭔지도 제대로 이렇게 피겨아웃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일본 채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시작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뭔가 한국에서는 좀 스펙적으로 좀 후달리거나 좀 뭔가 맞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고, 그게 바로 일본의 신졸 채용이 주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오른쪽의 취업 시 가치관 일치의 중요성, 이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가치관이 이제 취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가치관이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강의를 계기로 한번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회사 생활 좀 오래 해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돈만 버는 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좀 쉬운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뭔가 현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게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좀 이런 기업가분들은 뭔가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은 페이팔에서 엑시트를 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평생 쓸 만큼 돈 다 벌었었다라고 하고 자기는 파이어 할 거라고 하고 나서 몇 년 아니다 갑자기 테슬라에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긴 비전,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인류가 지구에선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화성으로 이주를 돕겠다, 이런 류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서전을 보면은 이 유리를 갈아 마시는 듯한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본인의 가치관의 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명확한 친구가 우리와 잘 맞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퍼포먼스 당연히 좋게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더욱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직자에겐 궁극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만 있다고 다 될까요? 사실은 아니겠죠. 이 기업에 입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영리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기업의 영리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가치관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뽑아서는 사실 영리활동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의 기업에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본인의 강점으로서 어필을 해야 합니다. 이 강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남들보다 비교 위에 있는 나만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점이 사실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점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도널드 클리프톤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강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재능과 기술과 지식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잘 해왔고 남들보다 쉽다라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말로 설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또 책을 읽고 나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읽은 책을 정리해가지고 몇 시간이나 이야기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 그 발표나 이런 것도 이게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그때쯤 되면 사실은 다들 발표는 되게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플 할 때 보면은 발표 되게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뭔가 발표자 안 하려고 저 자료조사 할게요, 아니면 뭐 제가 좀 팀장 할게요, 전 이런 분들을 좀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 덕에 좀 편하게 좀 팀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발표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서 자료조사나 정리하는 거는 또 그분들에게 맡기고 했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만큼 재능이라는 거는 뭔가 힘들이지 않고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능력, 내가 1등일 필요는 없지만 남들보다는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반대로 얘기해보면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느낀 게, 어디 여행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거나 좀 낯선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은 모르겠지만 진짜 혼자서는 이거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체력이나 이런 기력 소모가 심하구나 라는 걸 20대 때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한테는 이런 낯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재능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재능이라는 거는 사실 본능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커가지고 이런 걸 개발할 거야 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강점을 생각하실 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잘했던 거, 좀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은 이걸 왜 못하지? 라는 게 사실 재능의 가장 쉬운 힌트가 될 수 있고, 재능은 이런 거라고 우선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학습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써놨는데 단순합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 아니면은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 또한 사실은 재능에 좀 기반해가지고 내 재능에서 좀 파생돼가지고 후천적으로 배운 무언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교훈들,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채용 같은 경우, 포텐셜 채용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가치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강점의 3요소 중에서도 재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나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천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파이썬을 가르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좀 논리적이고 좀 구조적이어가지고 이런 언어 자체에 대해 습득할 때 좀 용이하겠구나 라는 이런 재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서는 뭔가 이미 완성된, 기술적으로 완성된 즉시 전력감을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일본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당장의 내 스킬이 좀 없고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이 가치관과 그리고 재능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호를 살펴보면은, 선호는 좀 일종의 필터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걸 잘하면 일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잘하는데 좀 덜 좋아하더라도 일이 될 수 있는데 좋아만 하는 건 사실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딘가 입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만 어필하면 사실은
어디에서도 좀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터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치관과 강점이 있는 가운데서 선호까지 맞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풍요로운 좀 회사 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업계나 직무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딱 3가지 요소. 가치관, 강점, 선호만 잘 뽑아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에피소드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치관, 강점, 선호들이 키워드화가 될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나의 가치관이 있을 거고, 나의 재능이 있을 거고,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이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에피소드들과 매칭만 해놓는다면 이미 절반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반의 나머지인 업계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매칭만 할 수 있다면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체적인 자기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